예, 크레이 조형 실습, 제 두 번째 시간, 7강 세 번째 시간이죠. 이론 첫째 시간 했고, 실습 1 끝냈고요. 지금 이제 실습 2 해서 7강, 실습 2 해서 크레이 기초 조형 점선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크레이를 제가 직접 뻑을 갖다 놨는데, 잠시 좀 세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뭘 쓰고 그 촬영 그 기계를 쓰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맞습니다만 이게 좀 장비의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뭐 직접 해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게끔만 최대한 또 직접 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명들을 다시 해드릴 것입니다. 자, 기초 조형 점선면 기법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작업대를 하나를 받으면 각자가 다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을 겁니다. 이 커브를 다 해놓고 이제 선배들이 다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크레이를 이런 툴을 가지고 좀 긁어냅니다.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레이는 원래 이 식으면 차고 이 성질이 여름에는 대기 또 잘 녹고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그 에어컨이나 뭐 히터를 여름에는 이제 그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뭐 히터를 트는데 사람 때문에 트는 게 아니라 크레이 때문에 틉니다. 디자인실은 그렇습니다. 이 온도가 식으면은 금이 가고 차가워지면 막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뜨거우면 또 너무 누글누글해지고요. 바깥에 야외 품평장에서 이제 차를 품평할 때는 여름에는 잠시 내놔도 크레이가 싹 다 녹습니다. 그래서 면이 막 우글거리고 뭐랄까요 뭐 어떤 필름지를 붙이게 되면 차에다가 막그 필름이 일어나고 해서 모델러들이 다 달려들어서 또 면을 또 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에 되게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차가운 크레이를 지금도 이렇게 뭐 5, 6월, 6월 정도 됐지만 5월 한 이제 말 정도로 가고 있지만 날이 아직 좀 서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가 면이 되게 차가운데 이 상태에서 지금 오븐기를 돌려놨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오븐기에 크레이를 위에서 바르게 되면 식어버립니다. 차가운데 뜨거운 게 붙게 되죠. 뭐 이를테면 껌 같은 경우입니다. 고체 상태의 딱딱한 껌이 입으로 들어가면 녹죠. 열에 의해서. 그런 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오븐기가 이제 크레이를 딱 했는데 오븐기에서 나오자마자 입에서 나오자마자 껌이 딱딱해집니다. 경화가 됩니다. 고체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크레이는 어떤 파라핀 성질, 뭐 유황, 무황 해갖고 황도 옛날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크게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찰흙하고 점토하고 뭐 이렇게 배합 비율이 있는데 회사마다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있죠. 저희는 지금 뭐 한국의 크레이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크레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콜브라는 뭐 어떤 유럽의 제품이 있고 또 이즈미아라는 또 일본의 제품 크게 이렇게 뭐 나눠지는데 뭐 더한 제품들도 있겠죠. 본 교수가 사용해 본 거로는 뭐 그게 다입니다. 두 가지로 편중돼 있고 한국에서도 크레이가 나온다. 벤처 기업인가요? 뭐 거기 산하에 그걸로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크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제 크레이고요. 그래서 뭐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가도 되게 싸고 유럽 크레이 같은 경우 상당히 배 타고 오는데도 상당히 그 물류비나 뭐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상당히 비싸게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크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유럽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이탈 디자인 쪽에 이탈리아는 석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석고로 뭐 이렇게 크레이 스케일 모델도 하고 뭐 석고 우리나라 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물만 부으면 경화되는 뭐 이런 건데요. 뭐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딱딱하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찬물을 부어도 그 시간 안에 뭐 30분 이내에 굽는 거, 10분 안에 굽는 거, 3시간 안에 굽는 거,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속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뭐 일단은 크레이로 갖다 다 조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레이 물성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이제 또 크레이 오븐기에 가서 이제 크레이 갖고 와서 적층을 할 텐데, 적층하기 전에 이제 직접 한번 좀 끌고 줍니다. 이렇게 이 모서리로. 왜 긁냐면 크레이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 홈에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깊이 좀 파내줍니다. 옛날에는 크레이를 홀로 드릴로 갖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크레이를 박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온도를 다 정해놓죠. 회사에서. 뭐 현대, 기아, 뭐 우리나라 뭐 쌍용, 르노, 삼성, 뭐 할 것 없이 모든 회사들은 그 에어컨이나 난방 비용으로 상당한 그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력 때문에. 차력이 녹으면 안 됩니다. 녹거나 뭐 얼지 않고 금이 가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대충 해놨습니다. 하단도 좀 잘 발라주기 위해서 하단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차 모양이라 그랬을 때 이것은 하단은 로커, 그렇죠? 하단 부분 있죠? 자동차도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해야 될. 그리고 우리 또 글라스에 또 반쪽 모델을 하기 때문에 그 단면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는 자동차 하단으로 보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600 스틸입니다. 이 안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작업을 다 긁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저는 한 5mm 정도, 각자가 받은 그 작업대 형식들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두껍고 뭐 그냥 치수를 정확히 본다면 100mm, 어떤 학생들은 한 120mm, 110mm 뭐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는 뭐 까라 이렇게 어떤 크레이를 좀 제거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학생, 또 적층하면서 바른 학생, 그렇게 좀 또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를 이때 갖고 와서 크레이 적층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뭐 앞치마하고 토시 아까 준비물 다 얘기 드렸죠? 교선에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옷에 잘 안 묻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자주 하게 되면 옷에 안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대에 쓸 거는 이거 쓰레기통하고 요거 크레이 칩이 나오면 여기다 담아주시면 되고요. 크레이 한 덩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가격 단가가 뭐 12,000원, 15,000원 한 덩이에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격은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팀에 상당히 비싸다고만 알고 있고, 이 크레이를 한번 쓰게 되면 또 재생해서 또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비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용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버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레이를 바를 때는 이만큼 뜯어내서 쭉쭉 발라줍니다. 초벌이라 그러죠. 두 벌.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 강의를 듣다가 대학원 때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석가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뭐 공예 있죠? 공예 쪽 가보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초벌 부위, 초벌 뭐 이런 바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초벌 부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발라줍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바르고만 하는데 절대 길게 쭉쭉 발라주기를 원합니다. 한 이 기본 면에서 한 5mm 정도 바르고 3mm 정도, 2mm 정도를 가공을 해서 한 3mm가 붙겠죠. 그래서 5mm 정도 저는 발라주고 2mm 정도 가공을 할 예정입니다. 쭉쭉 발라줍니다. 그래서 여기 물집도 잡히고 합니다. 손 모양은 이렇게 후크처럼 이렇게 해서 크레를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하게 됩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시고 각자가 그 다이소에 장갑을 팔더군요. 이건 수술용 장갑이고 이제 조용할 때 쓰시고 크레이 적층할 때는 뭐 면장갑도 괜찮고 뭐 다이소에 또 이렇게 뭐 그런 뭐 3M 장갑들이 있더군요. 코팅된 그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학교에 또 구비된 그런 장갑 3M 장갑들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도 너무 뜨거워서 크레이 장갑을 잠시 끼고 오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맨날 실습만 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넘어가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쭉쭉 발라줍니다. 모든 면을 똑같이 균일하게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차가운데 이 뜨거운 크레이가 발라지기 때문에 70도 정도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70도 정도 온도가 여기 차가운데 딱 올라가기 때문에 이형이 됩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뚝 떨어지거나 갈라짐 현상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크레이를 바르는 게 제1원칙입니다. 하단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꼭 이제 저희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후크 모양으로 하게 되면 여기 물집이 자욱하게 생기게 됩니다. 되게 아픕니다. 그러나 조금 하면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교수는 초벌 바르기를 다 끝내고 어느 정도 형상에 이제 했는데 좀 이제 바를 때 약간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어떤 점선면 비법이니까 각이 안 나와요. 학생들이 라운드가 되어버리더라고. 코너들이 엣지로 짝짝 뽑아줘야 될 면들이 그거 바르는 법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크레일 좀 뜯어서 딱 대고 쭉 당겨줍니다. 앞뒤로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엣지가 표현되게 되어집니다. 만드는 거죠. 엣지를 의도적으로 균질한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스트레이트가 잘 나오는가 또 이면이 좀 잘 나오는가 확인해 가면서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넓고 여기만 또 좁고 막 비대 측면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는 건 지금 비대 측면이 아니라 정확한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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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m를 정확히 잡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점선면 그거이기 때문에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쪽도 한 면 베이스를 밀고 한쪽도 이쪽 면에 손을 대고 긁어주면 엣지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초벌을 다 바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 면이 좀 받아주게끔 이렇게 발라 놓은 상태입니다. 좀 약간 이제 막 발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벌, 재벌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두 벌 바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얘가 좀 익어줘야 되기 때문에 크레이를 바를 때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바르고 저희가 조형을 한다거나 뭐 CNC를 돌리게 되면 NC 기계가 밀링을 돌리게 되면 수축 여유라는 게 있습니다. 수축을 합니다. 크레이도. 그래서 일정 기간 바르고 조금 쉬어주는, 이게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좀 온도가 식어서 가공하기 쉽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지 면이 막 따라옵니다. 나중에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레이면을 막 하게 되면 막 들리고 크레이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성질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붙이고 나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어느 한 구역만 자꾸 바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붙이시고 바로 작업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CNC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한다. 또 큰 1대1 차 같은 경우에도 크레이를 다 사이드를 바르게 되면 엄청난 양이 들거든요. 뭐 좀 약간 식히고 오전에 바르고 오후에 CNC를 태우는, 그래서 크레이를 많이 이제 좀 식혀놓고 그 상태에서 수축 여유를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노는 게 아니라 크레이를 식혀야만 또 수축 여유 없이 CNC가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뜨지지도 않고 기계가 미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따라오고 막 밀리고 끼고 이렇거든요. 크레이가 딱 식으면 그런 현상이 조금 덜합니다. 수축 여유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초벌을 바른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저 같은 경우는 밀어줍니다. 쭉쭉 밀어줍니다. 5mm를 다 이렇게 다 바른다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이고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엣지를 만들어 가면 발라줍니다. 균일하게. 이건 잘 못 바르는 학생들은 크레이 모델을 이렇게 어떤 툴로 갖다 작업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잘 바르는 학생들, 이게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눈으로 조형을 하는 거라 눈으로 잘 바르는 학생은 조형도 잘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르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되는 방법들은 붙이고 이렇게 톡 떨어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쭉쭉 눌러서 결이 계속 그 위에 층층이 쌓이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븐기 쓰실 때 여러 학생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븐기를 자꾸 널어놓고 닫는 시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널려있는 시간이 많죠. 금방 닫으면 또 다음 학생이 또 와서 크레이 꺼내느라고. 옆에 있는 학생들은 같이 크레이를 갖고 와서 옆에 쓸 학생들과 이렇게 좀 나눠서 쓰고 뭐 좀 덜 널어야 오븐기가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크레이가 식지 않는데, 크레이 딱딱한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참 짜증납니다. 되게 힘듭니다. 노골노골한 최대치로 녹아줬을 때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적층을 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크레이는 무조건 따뜻할 때 절반을 면을 스타일링을 해야 좀 덜 힘들고, 식어버리면, 많이 바른 상태에서 식어버리면, CNC가 깎을 게 아니고 사람이 가공을 한다 그러면 뜨거울 때 많이 조형을 해놓는 게 어떤
프로포션을 잡고 큰 어떤 축을 마련해 놓는 것은 뜨거울 때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좀 줄여놓고 줄이고 일을 좀 줄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덜 어떤 피곤이 좀 덜 할 것입니다. 스타일링 구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일단 뭐 2벌 한번 크레이 하나 더 갖고 와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덩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무척 많죠, 양이? 예, 해갖고 바로 뭐 바르는데 뭐 기술이 있겠냐 그랬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노동을 줄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크레이를 많이 적층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좀 갖는 게 좋습니다. 크레이하고 친해져야 어떻게 하면 스케치를 이렇게 잘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은 어떻게 보면 크레이에서 성질을 좀 파악하고 잘 다루는 데에 그 자신의 스케치를 그대로 디멘전화해서 얻는데 2학기 때 3학년 되면 이제 다 배우겠지만 스타일링을 할 적에 크레이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스케치 그대로의 모습이 완성되어집니다. 스케치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차르게서 스케치는 좀 잘 못 나오고 뭐 러프하게 했다 그래도 디테일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스케치를 가지고 이 스타일링에서 잘 데이터를 완성시킨다면 이게 차가 완성된 다음에 그 측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주는 분이 스캔을 받는데 차 면에 그 스캔할 때 그 면들이 되게 좋으면 스캔 데이터를 그대로 CNC로 쓰기도 하고 또 알리아스로 또 올려서 재수정해서 다시 CNC로 또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프로세스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학년 되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적층을 했고요. 2벌, 3벌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크레이를 발라보기는 처음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바르는 건 처음. 자, 이 정도로 크레이를 지금 적층을 해놨고요. 오늘은 일단 적층까지만 디테일 적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고 적층 부분을 1시간을 딱 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 베이스 툴로 이제 면을 긁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할 텐데 그 이전에 그 이제 뭐랄까요 제도 뭐 디멘전이라 그러죠. 제도를 먼저 해서 어떤 측량을 좀 해서 100mm, 100mm 각자 뭐 다 다르겠지만 작업되어 있는 것들이 교수가 지나가면서 너는 100mm 해, 너는 120mm 해, 너는 110mm 해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줄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누구는 적층하고 누구는 까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받은 작업대 해서 그렇게 설정값을 먼저 이 상태에서 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도가 된 상태에서 아니면 어디 면을 먼저 또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할 겁니다. 그때 이런 베이스면 저라면 아니면 이쪽 직각으로
위에 보시면 이제 직각자로 이렇게 갖다 댈 겁니다. 그래서 직각을 만들고 또 직각을 만들고 이런 방법이 있고, 옆에도 뭐 직각이 되겠죠. 이쪽으로도 직각이 되겠고요. 이렇게도 직각이 되겠고요. 이쪽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면, 여기가 일면이 됩니다. 이게 베이스면, 여기 MDF가 합판이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 삼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 툴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를 사용해서 먼저 가공을 해보고, 커브할 때는 조금 가드를 좀 피하고 치수만 가지고 하고, 이렇게 점점 좀 진화된 그런 툴 사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전반적인 제도 그리고 공구 사용법, 실전에 쓰이는, 오늘은 공구만 그냥 어디에 쓰이는 공구만 개요만 보신 거고, 실전에 쓰이는 공구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제도 이런 거 실습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습은 오늘 7강만 2강을 했었고요. 점선면 기법 때문에, 커브, 개요 때문에. 그리고 8강서부터는 이론 2시간, 그리고 실습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이 제작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8강 때 뵙도록 하고, 그 레포트 형식, 레포트가 아니라 그 뭐죠? 팀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팀 구성이 안 되면 주부지 안 나오고, 차종 안 나오고, 그죠? How to design, 사용자 분석, 리서치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우리 문제의 어떤 제일 큰 비대면 수업의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팀원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빨리 팀 구성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강제해야 되고 팀 구성이 안 될 경우에 해본 적도 없고, 여하튼 최선의 방법을 저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